이야기는 주인공이 게임용 노트북 앞에 앉아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팀원에게 왜 산만해 보이는지 자연스럽게 묻고 농담으로 여자친구가 거기서 사랑의 키스를 해주고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내 말이 맞아. 여자친구가 날 진정시켜주고 있어. 게임할 때 너무 몰입하거든. 하지만 그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그는 공포에 질립니다. 그녀는 좀비로 변해 있었죠. 그건 사랑의 키스가 아니었어. 정말 잘못된 부위에 좀비 물린 자국이었지. 주인공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 게임을 이기고 난 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로 웨이웨이입니다. 그가 문을 열자 우리는 몸매가 매력적인 여자가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열쇠를 잃어버렸고 나쁜 녀석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만 잠시 그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눈을 감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을 감고 저를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돕는 대신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공은 차분하게 식칼로 그녀의 머리를 자르며 감사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두를 돕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일반 좀비 처치 1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시체를 밖에 둔 채 문을 닫습니다. 안에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영웅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야. 나는 단지 긴 하루 일을 끝내고 게임을 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웃이 그를 도우려 했을 때 그를 물었던 것을요. 그녀는 이미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신비한 시스템이 활성화되었고 그는 이 새로운 능력으로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스템이 그의 통계를 표시합니다. 이름 리판, 힘 10-1, 건설 10, 속도 10, 남은 포인트 0. 그는 좀비를 죽일 때마다 포인트를 얻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하는 동안 그는 창문을 통해 좀비가 이웃의 시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좀비를 보며 말합니다. 오라, 파밍할 시간이다. 좀비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순간 리파는 칼을 휘둘러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는 씩 웃으며 내가 그녀가 말했던 녀석들 중 하나겠지 라고 말합니다. 시스템이 다시 울립니다. 좀비 처치 플러스 1점. 이웃의 시체를 보며 그는 한숨을 쉬며 제대로 된 신사로서 그녀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활용하는 편이 낫겠어. 그렇지 않으면 낭비일 거야. 몇 분 후 우리는 주인공이 곤충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그녀의 시체를 미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좀비를 유인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더 많은 좀비를 죽이고 더 많은 시스템 포인트를 얻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미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좀비들이 그녀의 몸의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는 찡그리며 미끼가 다 떨어졌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더 벌지? 그러자 그의 시선이 그가 방금 죽인 좀비 시체 더미에 떨어집니다. 그는 밧줄로 그들을 모두 묶고 질질 끌기 시작하며 중얼거립니다. 아파트 청소할 시간이다. 책임감 있게 해야지. 하지만 갑자기 그는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휠체어를 탄 노인이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노인 역시 좀비로 변했습니다.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좀비의 머리를 베어버리며 죄송해요, 삼촌. 하지만 이제 삼촌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의 휠체어를 힐끗 보고 씩 웃으며 이 휠체어를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좀비 삼촌이라고 말합니다. 몇 분 후 우리는 주인공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 휠체어를 사용하여 모든 좀비 시체를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게 젖은 쓰레기로 취급될까 아니면 마른 쓰레기로 취급될까 라며 쓰레기통에 모두 버립니다. 어쨌든 잘했어. 갑자기 누군가가 근처 발코니에서 그를 부릅니다. 주인공은 올려다보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봅니다. 그 노인의 오만한 아들이죠. 그는 이 남자가 과거에 그를 괴롭히고 심지어 그의 자전거를 훔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자는 자전거를 돌려주었지만 다음날 그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올려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차분하게 묻습니다. 남자는 주인공의 침착함과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좀비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재빨리 공책을 들고 무언가를 적어 들어올립니다. 음식과 음료수를 좀 가져와. 내 문 앞으로 가져다 놔. 주인공은 왜 그래야 하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안 할 거야. 남자는 그를 노려보며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이 망할 꼬맹이.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적습니다. 나를 도와주면 너도 나와 함께 머물게 해줄게. 나는 또한 좀비로부터 안전한 비밀 기지를 알고 있어. 하지만 주인공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 제안에는 관심 없어.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격분한 그는 주인공을 향해 접시를 던집니다. 요란한 소리에 근처 좀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발코니에서 남자가 비웃으며 이제 끝이라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식칼을 들고 빠르게 움직이며 달려드는 좀비들의 머리를 하나씩 베어버립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여 쳐다봅니다. 잠시 후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리칩니다. 인정할게. 실력이 좀 있네. 하지만 곧 죽을 테니 아직 늦지 않았어. 합류해. 주인공은 웃으며 좀비 한 마리를 팔로 들어 올리고 말합니다. 좋아. 합류하지. 하지만 먼저 이걸 버텨야 할 거야. 그는 좀비를 발코니 쪽으로 던집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왜 그랬어? 다음 순간 남자는 좀비를 공준히 만드시 안고 완전히 얼어붙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몇 분 후 주인공은 자전거를 타고 떠나면서 혼잣말로 웃으며 말합니다. 좀비랑 데이트 즐겨. 많은 좀비를 죽인 후 주인공은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포인트를 얻습니다. 다음 장면은 슈퍼마켓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긴 후 그는 계산대로 가서 계산되었던 좀비에게 말합니다. 계산해주세요. 잠시 후 가게 안에 남은 좀비들을 처리하고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좀비 떼가 뒤쫓는 버스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보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저녁 파티에 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를 싫어했던 계모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만 봐도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어린 주인공은 곰 인형을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병으로 죽은 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계모는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죽도록 맞을 줄 알아. 갑자기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운전대를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차 세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러나 아버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충돌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성장한 주인공은 버스가 바로 옆에 멈춰서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운전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합니다. 야, 꼬마야, 타볼래. 그러고는 심술궂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죽기 전에는 태워줄 수 없어. 좀비들이 널 덮친 다음에 태워줄게.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식칼을 꽉 쥐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린 소년이 운전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태워줘요. 그러나 운전사는 갑자기 소년을 붙잡아 목을 긋고 버스 밖으로 던지며 소리칩니다. 그렇게 구해주고 싶으면 너도 쟤처럼 죽어. 꺼져.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년의 앙상한 몸이 땅에 떨어집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주인공을 흘끗 보며 중얼거립니다. 왜 저 녀석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벌써 죽음을 받아들인 건가? 무서운 녀석이군. 하지만 주인공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혼잣말합니다. 죽음.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렴.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그 말들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갑자기 그는 식칼을 버스 쪽으로 던지고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타이어를 펑크냅니다. 버스는 통제력을 잃고 격렬하게 미끄러지다가 기둥에 부딪힙니다. 간신히 살아있는 운전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제발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주인공은 천천히 걸어가서 대답합니다. 좀비들에게 산채로 뜯어먹히기 직전인 기분이 어때? 고통스럽지, 그렇지 않아? 그러고는 비웃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걱정 마. 좀비들이 널 도우러 올 거야. 그는 자전거를 들고 운전사가 계속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떠나갑니다. 잠시 후 수십 마리의 좀비가 추락한 버스 주위에 몰려들어 그 남자를 갈기갈기 찢어 산 채로 먹어치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주인공 앞에 시스템 화면이 나타나 업데이트된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름 리판, 힘 35, 초강력, 체력 10, 속도 10,
남은 포인트 0. 걷다가 갑자기 근처 건물에서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가 들립니다. 발코니를 올려다보니 한 여자와 어린 딸이 그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걱정된 리파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며칠 동안 굶주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여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염치 없다는 건 알지만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고 남편은 죽었어요. 제발 음식 좀 주세요. 제 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리파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수박과 호박을 건네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걸 팔겠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팔다니, 돈을 원하는 건가? 그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쓸모없는데. 여자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리판의 눈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검이 걸려 있습니다. 여자는 그의 시선을 알아채고 나지막이 말한다. 제 남편은 칼이랑 골동품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드릴게요. 적어도 좀비랑 싸우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리파는 칼을 높이 들고 신이 나서 얼굴이 환해진다. 정말로 이걸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가 묻는다.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괜찮아요. 우리 딸이랑 저는 필요 없거든요. 나갈 엄두가 안 나서요. 당신이 저희보다 더 잘 쓸 거예요. 떠나기 전에 리파는 그녀에게 말한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계세요.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최대한 빨리 올게요. 어린 소녀는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인다.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해. 밖에서 리파는 칼을 감상하며 행복하게 걸어가면서 혼잣말한다. 이걸로 하루 종일 좀비를 뵐 수 있겠어.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큰 굉음이 들린다. 누군가가 건물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자의 시신이 땅에 널브러져 뼈가 부서지고 입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본다. 이를 올려다보니 뚱뚱한 남자가 난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말한다. 저 여자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더군. 안타깝게 됐어. 양질의 물건을 좀 즐겨보나 했더니 미파는 멍투성이와 상처투성이인 여자의 생기 없는 시신을 빤히 쳐다본다. 그녀는 죽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 분노, 그리고 무력감의 흔적이 남아있다. 죽고 싶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의 표정과 똑같다. 천천히 리파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차갑고 안정된 목소리로 묻는다. 왜 그녀를 난간에서 던졌어요? 노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한다. 왜 저 녀석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지? 이 근처에 좀비는 없는 건가? 그는 목소리를 높여 비웃는다. 이제 이 건물 전체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곳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내 거니까 꼬맹이는 꺼져. 리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층에 있는 모녀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쓰러진 여자를 품에 안고 난간에 뚱뚱한 남자를 올려다본다. 노인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진다. 그 시체를 뭐 하는 거야? 집에 데려가서 강령술이라도 하려고? 꺼져. 내가 나보다 더 나빠. 역겨워 죽겠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캔을 따면서 묵시록 이전에는 감히 여자들을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했던 때를 떠올린다. 이제 법도 경찰도 없으니 다음 희생자를 찾아 즐기는 상상을 한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방망이를 잡고 젠장 또 역같은 좀비들이겠지 라고 중얼거린다. 그는 문구멍으로 들여다보고는 굳어버린다. 그가 난간에서 던진 여자가 텅 비고 생기 없는 눈으로 구멍을 통해 그를 다시 쳐다보고 있다. 뚱뚱한 남자는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며 속삭인다. 뭐야,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거지? 문밖에서 이파는 여자의 시신을 들고 다시 노크하며 열어 라고 외친다. 안에 있는 거 알아. 뚱뚱한 남자가 안에서 소리친다. 미쳤어? 왜 그 여자를 내 문 앞에 데려온 거야? 죽고 싶어. 그는 초조하게 웃으며 덧붙인다. 내가 충분히 크게 소리치면 좀비들이 듣고 밖에 있는 저 멍청이를 죽일 거고 그럼 나는 안전할 거야. 그의 계획은 이판이 문을 세게 걷어차서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수포로 돌아간다. 뚱뚱한 남자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발길질 한 번에 내 문을 부술 수가 있지? 이파는 방을 둘러보며 뚱뚱한 남자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용해 며칠 동안 여자를 고문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러다 지루해지자 난간에서 던져버린 것이다. 천천히 리파는 여자를 땅에 내려놓고 뚱뚱한 남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친다. 밖으로 내던져. 내 집 더럽히지 마. 왜 여기 데려온 거야?
리파는 차갑게 대답한다.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내 마지막을 목격하게 하려고 데려왔어. 장면은 근처 경찰서로 바뀐다. 뚱뚱한 남자가 한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용했던 동일한 밧줄, 쇠사슬, 잔인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파는 그를 묶고 개를 산책시키듯 경찰서를 향해 걸어간다. 뚱뚱한 남자는 왜 여기 데려오는 거야? 라며 항의한다. 아무도 없잖아. 여긴 텅 비었어. 미쳤어. 리파는 말하지마 라고 쏘아붙인다. 내가 허락했어. 그러고는 뺨을 3개 때린다. 법이 내 운명을 결정할 거야 라고 리파는 뚱뚱한 남자를 경찰서 안으로 던져 넣으며 말한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애원한다. 제발 보내줘. 미인, 돈, 뭐든지 줄게. 아내는 아무도 없어. 제발. 하지만 리파는 웃기만 하고 보라고 말한다. 뚱뚱한 남자 뒤에서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붉은 눈이 떠진다. 돌아선 순간 좀비가 된 경찰이 달려들고 남자의 비명은 단말마가 되어 좀비들이 그를 찢어발기고 산채로 잡아먹는다. 다음 날 무장 차량을 탄 생존자 무리가 도서관에 도착한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계획한다. 한 남자가 마우 노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노인은 팀의 안전을 깊이 걱정하는 듯 보인다. 한 여자가 앞장서서 모두에게 그들의 임무를 상기시킨다. 그들은 의학서적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한 남자가 문으로 다가가 좀비가 없어 안심하지만 리더는 진지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막는다. 팀원들의 수다를 무시하고 그녀는 칼을 사용하여 천천히 주변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입구로 접근한다. 그 남자는 혼잣말로 큰 누나는 너무 조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잡담은 그만하고 의학 섹션을 찾는데 집중하라고 한다. 바로 그때 젊은 남자가 문간에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룹은 굳어버린다. 한 남자는 그가 말하는 좀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며 비명을 지른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는 아주 멀쩡히 살아있다. 수상쩍게 그룹은 경계하며 그를 주시한다. 그는 채소 재배에 관한 책을 들어 올리며 웃는다. 그는 단지 책을 읽으러 왔다고 말한다. 남자 중 한 명이 리더에게 그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인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쏘아붙인다. 그러자 젊은 남자는 정중하게 그들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그들은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룹이 떠나자 한 남자가 그의 등에 있는 칼에 대해 속삭이며 젊은 남자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더는 침묵을 요구한다. 저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녀는 생각하며 팀에게 서둘러 의학서적을 모아 빨리 나가라고 한다. 막 떠나려 할 때 테이블에 차분히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소리친다. 잠깐만요. 그룹은 공격을 두려워하며 긴장한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리더가 묻는다. 그는 차분히 설명한다. 그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책을 가져가고 있으며 빌리기 전에 제대로 대출해야 한다. 팀은 충격을 받는다.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의 도서관 규칙에 대해 걱정하는 이 사이코패스는 대체 어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걸까? 한 남자가 속으로 생각한다. 리더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남자는 그가 아포칼립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인한다. 밖에 있는 좀비들 말고는 정말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여자는 그의 태도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한 남자가 그 녀석은 미쳤다고 중얼거리지만 잡은 책을 가지고 조용히 떠나기로 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을 림판이라고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룹은 그의 자신감과 예상치 못한 관대함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한다. 그들은 서둘러 도서관을 나가면서 그가 분명히 미쳤고 위험하다고 중얼거린다. 남겨진 림파는 한숨을 쉰다. 그는 그들이 너무 빨리 떠나서 실망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물어볼 기회도 얻지 못했다. 어깨를 으쓱하며 그는 잊어버리기로 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농업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한편 멀리 떨어진 비밀 지하 사막기지에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은 기괴한 좀비 표본을 분석한다. 한 과학자는 테스트 결과 몬스터들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연구원은 그의 상관에게 항체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바이러스가 너무 새롭고 예측할 수 없다. 나이 든 과학자는 잠시 멈춰 유전자를 고려하고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다. 이 좀비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다음 장면에서 림파는 동네를 걷다가 도서관에서 농사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회상하고 근처의 땅이 농작물을 시작하기에 완벽하다고 결정한다.
건물 근처에 서서 그는 소리친다. 저는 이동 704호에 사는 린판입니다. 여기서 작은 농장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누구 문제 있는 사람 있나요? 갑자기 좀비들이 주변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고 일부는 심지어 뛰어내려 공격한다. 린판은 빌린 칼을 뽑고 쿨리가 말한다. 그래서 너희 좀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고는 그들을 하나씩 베어 넘기며 목을 자르고 시스템으로부터 포인트를 얻는다. 마지막 좀비가 쓰러지자 그는 다시 소리친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채소를 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정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몇 분 후 그는 전날 도와주었던 모녀의 집으로 돌아와 그들의 통조림을 먹고 자신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여자는 고마워하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항의한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그녀는 짐이 될까 두려워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린판은 지난밤에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의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여자는 놀란 듯 어색하게 말한다. 그녀와 그녀의 딸이 그와 함께 살고 싶다고. 린판은 처음에는 오해하고 대신 그들이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한 달에 2,000달러의 저렴한 집세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그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중개인에게 전화한다. 위층에서 중개인의 전화벨이 울린다. 그는 구조팀이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지만 상대방은 린판이고 묻는다. 여보세요, 첸씨. 신펑 부동산에 내놓으신 그 집 말인데요. 아직도 임대 가능한가요? 중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는다. 아포칼립스 시대의 임대라고? 그는 벽에 기대앉아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아포칼립스가 어디선가 나타났고 건물에 전기나 보안 시스템이 없으면 모두 죽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모두들 옥상에서 정부 구조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기다린다. 한편 린은 다시 중개인에게 전화한다. 짜증이 난 중개인은 전화를 받아 소리친다. 당신 미쳤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보여요. 눈이 멀었어요. 꺼져. 리파는 침착하게 묻는다. 첸씨,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저는 그냥 집을 빌리고 싶을 뿐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리파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쉰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성격이 급하네. 괜찮아. 다시 전화하면 돼. 그는 다시 전화를 건다. 부동산 중개인은 격분하며 소리친다. 그만 전화해, 이 바보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리파는 무심하게 대답한다. 말했잖아요. 그냥 집을 빌리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화낼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마침내 화를 터뜨리며 소리친다. 좋아. 빌려줄게. 나는 팡그룹 인터내셔널 3번 건물 옥상에 있어. 정말로 집을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멍청아. 리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와 딸을 향해 몸을 돌린다. 부동산 중개인이 동의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말한다. 제가 가서 그와 세부 사항을 이야기해서 집을 빌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자가 그를 막기도 전에 그는 떠난다. 옥상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누가 전화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흔든다. 그냥 어떤 멍청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는 대답한다. 다른 남자가 그를 옆으로 데려가 속삭인다. 물자를 좀 모았지만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지? 부동산 중개인은 얼굴을 찡그린다. 장난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야? 남자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저 노인들은 어차피 쓸모없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부동산 중개인은 망설이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반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남자는 씩 웃으며 손을 내젓는다. 그건 내게 맡겨. 우리는 먼저 노인들을 죽게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처리할 거야. 못생긴 여자들은 노예로 삼고 예쁜 여자들은 우리는 즐길 거야. 이 종말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 할 수 있을 때 즐기는 게 좋을 거야. 두 남자는 사악하게 웃는다. 그들의 말이 곧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한편 리파는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고 수십 마리의 좀비가 바싹 뒤쫓아온다. 그의 능력치가 눈앞에 번쩍인다. 힘 40, 체력 20, 속도 15. 그는 침착하게 페달을 밟으며 농담한다. 어서 좀비들아. 계속 뛰지 않으면 뚱뚱해질 거야. 매일 운동해.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근처 건물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저렇게 많은 좀비가 뒤쫓아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지? 한 사람이 속삭인다. 그는 지쳐서 죽을 거야. 그들은 뜯어먹고 찢을 거야. 다른 사람이 덧붙인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리판이 좀비를 죽일 때마다 능력치를 올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것을 모른다. 몇 분 후 그는 부동산 중개인과 생존자들이 숨어있는 팡그룹 인터내셔널에 도착한다. 뒤돌아보니 좀비들이 뒤처진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네. 그는 씩 웃으며 말한다. 다음에는 더 잘 동기 부여해야겠어. 옥상에서는 생존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젊은 남자들은 함께 모여 물자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석에는 은퇴한 군인 왕중과와 그의 아내이자 전직 군의관인 수구이펑 노부부가 앉아있다. 노인은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우리는 이제 늙었어. 그들은 우리를 짐으로 여길 거야. 젊은이들에게 물자를 주자.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야. 수구이펑은 그의 손을 꽉 잡고 부드럽게 대답한다.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나는 당신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은퇴한 군사기술자 저우아이주아는 뒤에서 왕중꼬에게 아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도 함께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이들이 물자를 가지고 노인들은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왕은 자신도 수구이펑을 똑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답한다. 저우는 수년간 열심히 일한 것을 후회하며 아내와 함께 느린 은퇴 생활을 즐기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 꿈은 사라졌다고 인정한다. 그의 아내이자 은퇴한 교사인 량에는 가볍게 그의 머리를 두드리며 말한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고 당신과 함께 내 삶을 즐겼어. 저우는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때 젊은 남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앞으로 나와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물자가 너무 부족하다. 젊은 남자 중 한 명은 모든 음식을 자신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노인들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쁜 여자들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또 다른 노인이 나와 차분하게 군중에게 옥상에서 노인들을 던져버리려는 계획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누구의 음식이나 물자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옥상에서 밀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함께 죽음을 기다릴 것이다. 한 여자는 노인들이 떠나고 아래층 보안문이 어떻게든 꺼지면 좀비가 옥상으로 들어와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니 노인들을 건물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 군중은 환호한다. 던져버려. 던져버려. 갑자기 옥상 입구문에서 크고 거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밖에서 누가 부르는데 전에 집 빌리려고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중개인은 굳어버렸어. 저 남자가 아포칼립스가 시작될 때 병원에서 탈출한 미치광이일 거라고 확신했지. 리판이 너무 세게 문을 두드려서 경첩이 부서졌어. 그러고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공손한 어조로 사과했지. 죄송합니다. 문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문값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근처에 있던 남자가 중개인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 저 남자 힘이 센 것 같은데 그냥 빌려준다고 해요. 저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노인들을 지붕에서 밀어버릴 겁니다. 소리가 좀비를 끌어들여서 끝장낼 거고 우리는 저 사람을 희생양 삼아 도망칠 겁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똑똑하시네요. 저 사람을 이용하죠. 리판이 물었어. 당신들 중에 첸 씨가 누구죠? 중개인이 대답했어. 접니다. 집은 가져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리판은 망설임 없이 돈을 건넸어. 여기 돈 있어요. 총 5천.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가진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사장님한테 월급 받으면 드릴게요. 중개인은 넋이 나갔어. 저 남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의하고 리판에게 아래층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 집을 보여주러 올 테니까. 리판이 계단 쪽으로 움직일 때 그는 사람들 속에서 한 노인을 알아봤어. 저우 아이주한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가 물었어. 저우가 놀라서 대답했어. 젊은이, 나를 아시오? 리판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어. 전에 TV에서 봤어요. 외국에서 우리 무기 기술을 막으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자체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장벽을 뚫은 분이셨죠.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할아버지. 저우는 손을 내저었어. 과찬이십니다. 젊은이, 그건 옛날 일이야. 몇 분 후 옥상의 잔인한 계획을 듣고 나서 리판은 노인들이 위험한 옥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 저우는 그들이 고향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어. 그들은 제한된 음식과 물자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판의 눈이 의로운 분노로 번뜩여 중개인과 노인들을 음모하는 남자들을 겁먹게 했지.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예상치 못하게 모든 노인들을 데려가겠다고 초대했어. 그는 그들을 보호하고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 저우는 감사하지만 그들은 짐이 될 것이고 그의 속도를 늦출 뿐이라고 주장했어. 리판 같은 사람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리판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강하고 그들이 당분간 그의 동네에 머물 수 있으며 중개인을 통해 임대할 곳을 찾았다고 말했어. 노인들은 넋이 나갔어. 한 노인이 혼잣말로 저 젊은이는 뭔가 다르다고 중얼거렸어. 그들이 결정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리판은 그들의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며 말했어.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들은 모두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해 없어요. 중개인이 막으려고 했지만 공모자 중 한 명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막지 마. 주인공과 노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좀비들을 바로 그들에게 유인할 겁니다. 노인들과 저 녀석을 한 번에 처리할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신 챕터였습니다. 주인공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노인들과 엄마, 딸을 어떻게 보호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왜 우리 주인공이 아포칼립스 도중에 집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아는 이 4가지 놀라운 만화를 확인해보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